예, 미증시 마감 상황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우리 시장 영향까지 좀 보겠습니다. 미증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에 올라갔다가 뒷부분에 가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빅테크 주들이 선전하면서 지수 자체는 크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고 또 나스닥은 강보합으로 끝났거든요. 뭐 테슬라가 1.5% 올라가고 그 외에 이제 주요 종목군들이 좀 선전을 했죠. 상승 하락 종목수 비율도 거의 뭐 비슷했어요. 뭐 지수에 따라서 1.1 정도 뭐 아니면 또 1.1 정도 많거나 적거나 그렇게 좀 엇갈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웠던 그런 하루였다. 뭐 초반에는 좋았죠.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지표 나왔는데 PCE 물가가 예상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게 나오거나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 이제 근원 물가 중요한데 이 오렌지색으로 보고 계신 게 근원 물가거든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의 어떤 상승이 다른 물가에 아직까지는 전이가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좀 안도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전월 대비 이거 보고 계신 거 이제 전월 대비인데 전월 대비도 이제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특히 0.1%가 나왔잖아요. 전월 대비 근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 좀 안도를 해서 미국이 11월에 더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겠구나. 내년도에 어쩌면 금리를 또 내릴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고 이게 이제 초반에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항목으로 봐도 괜찮거든요. 특히 이제 상품 가격을 좀 주목해 보면 상품 가격은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집값, 그러니까 이제 주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일단 전체적인 추이도 비교적 양호한 것 같다. 그래서 물가 지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죠. 그리고 이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가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내려가고 있잖아요.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3.2%.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5년 인플레이션도 지금 2.8%. 이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에 대한 어떤 우려는 조금 진정이 되고, 진정이 되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초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셧다운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하원에서 표결한 법안 하나가 이제 가결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 부결이 되면서 이거 셧다운 되나 보다 이런 분위기가 되고 셧다운이 된다라는 거는 미국의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달러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이날 장중에 이제 금리 움직임을 보면 물가 지표 발표되고 나서 뚝 떨어졌다가 물가 지표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서 셧다운 우려라든가 이제 다음에 또 존 윌리엄스가 뭐 또 이제 발언을 하나 한 게 금리는 고점인 것 같다. 그런데 당분간 계속 금리를 좀 유지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비둘기적인 발언을 자주 하던 사람인데 중간이거나 약간 매파 쪽의 발언을 좀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금리가 다시 올라갔고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끊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존 윌리엄스 발언을 두고 닉 티미라우스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기자죠. 연준의 대변인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윌리엄스의 발언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심각한 발언은 아니었고 다만 이제 조금 금리 아주 오랫동안 금리가 유지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물가 지표 잘 나와서 좀 내리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는데 그걸 좀 눌러줬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보면 유가가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좀 빠지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원유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은 오늘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어저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4.4%. 오늘 그대로 만회를 해서 51선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68달러까지 올라왔고 뭐 증권사들은 여전히 매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두드러진 게 이제 나이키죠. 나이키가 지금 중국에서 좀 죽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이 있었는데 실적을 놓고 보니까 되게 잘 나왔다. 그래서 오늘 초반에는 뭐 거의 뭐 초급등하다가 시장 분위기 때문에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나이키 올라간 게 오늘 좀 화제가 됐고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6일 중에서 5일 올라갔거든요. 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건 아닌데 6일 중에서 5일 올라가는 추세가 괜찮고 그러면서 반도체 업종 지수도 6일 중에 5일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 올라간 이유는 CT에서 차세대 GPU가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630달러를 제시를 했어요. 지금
$430니까 거의 뭐 한 30% 정도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반도체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조금 주초까지 이어지게 10월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면 증시에 좀 버팀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계속 버텨내는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관련된 데이터는 MSCI 한국 지수는 0.56% 빠졌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되게 드라마틱했는데 환율이 1344원까지 빠졌었거든요. 빠졌었는데 이제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니까 환율이 또 이제 1352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우리 증시는 주초에 만약에 개장이 됐다라면 반도체는 괜찮고 나머지는 주춤하고 뭐 이런 형태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단 뭐 미증시에 그렇게 덕볼 건 별로 없었다. 반도체만 괜찮았다. 이 정도로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서 보면 셧다운이 만약에 기정사실로 되고 현실이 될 때 주식시장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한 흐름이 이제 어떻게 되는, 이건 제가 잠시 표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이제 물가지표가 잘 나왔는데 이걸 온전히 주식시장에서 흡수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게 과연 좀 한 이틀 정도는 반영이 됐어야 되는 재료인데 못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좀 반영이 될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는 4.6%, 국채유가는 $95 정도에서 일단 주춤하고 있거든요. 이게 주춤한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왜냐면 이게 주춤거리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뚝 떨어질 조짐이 있다, 뭐 이런 어떤 분석들도 제기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국제유가는 뭐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워낙 감산이라든가 이런 투기적인 포지션이 강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초에 유가 $90 이하, 10년물 국채금리 4.4%대 이하 이렇게까지 가는 추이가 만들어져야지 좀 시장이 안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버팀목은 반도체 업종 지수가 6일 중에서 5일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나오죠. 근데 어쨌든 요 구도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다시 밀고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하면 우리 증시에 좀 주도주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연히 그냥 잠깐 올라가는 건지, 무서운 데 가기 전에 짜장면 주는 반등인지, 아니면 진짜 반등인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미증시에서 좀 체크가 필요하죠. 아이고, 제가 오타가 났는데 요거는 제가 셧다운입니다. 셧다운인데 이 셧다운인데 제가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요 오타를 잡고 셧다운 당시하고 이제 주식시장 움직임을 좀 비교를 해보면 역대 셧다운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20번 넘게 셧다운이 있었고 그 기간은 평균적으로 한 8일 정도 됐습니다. 가장 긴 거는 34일 동안 있었던 적도 있었고, 셧다운 기간 동안에 주식시장은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딱히 보면 큰 흐름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5일 이내 마무리된 게 11번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S&P 500 지수는 0.0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예산안 합의되고 나서 1개월 후에는 1.2%, 3개월 후에는 2.6% 올랐는데 예산안 합의가 호재가 되진 않잖아요. 뭐 그건 원래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산안 합의 후 이후의 주식시장 움직임은 그냥 자기 갈 길 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 셧다운 기간 동안에 뭐 유난하게 시장이 확 올라가거나 빠지거나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어차피 합의할 거니까, 예, 합의할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금리가 너무 높은 자리에서 셧다운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 기간이 적당하면 모르겠는데 길어지면 금리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일 안에 마무리가 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으면 좀 이전과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에 해결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번 주말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사실 제가 10월 이제 주식시장 데이터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셧다운이 더 급한 것 같아서 이거 먼저 얘기를 하고요. 10월 데이터는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 이 방송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